그러한 것들이 소비 이외의 활동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명품을 산다든지 최신의 패션 유행을 따라간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 심미적 삶이라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 결국 아까 얘기했던 능동성, 수동성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은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 쪽에 좀 가깝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소비지향적인 대중문화를 향유하기만 하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단 마지막 문장 보세요. 그러나 스스로의 창조활동이 아니라 수동적인 상품 소비를 통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심미적 삶이 영위될 수 없다라고 비판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다른 입장에서 또다시 비판할 수도 있어요. 이건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의 시각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문단 봅니다. 대중문화는 욕망을 왜곡시키고 끊임없이 유행을 창출해낸다. 자, 결국 이 소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소비하도록 하는 욕망을 불러내야지 이루어집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결핍에서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을 소비하도록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 욕망의 그물망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의 그물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소비하도록 하는 그런 욕망들을 끊임없이 내면화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행을 창출하죠. 유행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패션 산업에서의 유행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옷이라고 하는 거는 제대로만 입으면은 10년도 입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10년 전에 샀던 과 잠바 아직도 갖고 있고 아직도 즐겨 입습니다. 아, 그거 입고 가면은 과 동기들이 진짜 싫어해요. 야, 넌 아직도 그걸 입냐? 버려라 좀 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옷이라는 거는 계속 입을 수 있어요. 입을 수 있는데 계속 입으면은 패션 산업의 이윤 창출에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유행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유행은 끊임없이 바뀌어요. 자, 작년에는 그냥 샌들이 유행했다면 올해는 어그부츠가 유행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면서 아직도 멀쩡한 제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품들을 사도록 유도하는 거죠. 자, 선생님 아내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아, 입을 옷이 없어. 자, 그런데 옷장 가득 옷들이 있어요. 자, 그건 다 입을 옷이 아닌 거죠. 유행에 맞지 않는 옷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 끊임없이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기 위한 그러한 시장의 활동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래된 것들은 식상한 것이고요. 식상한 것들은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외면받습니다. 자, 대중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 그 대중문화를 향유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어떤 음악이 나오면 그 음악들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계속 새로운 음악들이 나오고 지나가고 그러죠. 새 것 찾는 놀이가 된다는 것. 이게 사실은 대중문화의 근본적 속성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일상성의 전면화. 자, 이 일상성의 전면화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자, 마지막 문단 봅니다. 자본주의적 일상은 반복성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일상의 삶은 항상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반복성은 일상의 되풀이가 무한히 계속되고 연장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 사회적 모순과 비극적 현실을 잊게 한다. 자, 결국 매일매일 똑같은 날들이 계속되고 이 매일매일 똑같은 날들은 무한히 계속될 거라고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매일매일 똑같은 날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현실을 보면 많은 모순들과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대중문화는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똑같은 날들이 계속된다고 보는 그렇게 상상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 자, 아까 봤던 대중문화 비판론의 또 다른 판본일 수 있습니다. 이 소비사회의 문제와 연결한 또 다른 시각일 수 있고요. 이런 시각에 기반해서 또한 대중문화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우리가 향유하는 이런 문화들이 특정한 계급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계급성에 대한 판단에 기반해서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도 또한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국 문화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내가 즐기는 이 문화, 내가 선택하는 이것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소주를 즐겨 마시고 트로트를 즐겨 듣는 그런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에 대한 시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전 논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 경희대학교 모의 문제입니다. 자, 도표 A와 B가 의미하는 바를 밝히고 거기에서 이제 사회 문제를 도출하는 문제인데, 자, 일단 여기 지금 이 도표가 나오는데 이 도표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자, 이게 오히려 제시문보다는 도표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표는 제시문에 비해서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시문에 비해서 훨씬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출제합니다. 자, 여러분들 도표 어려운 사람들은 이 쓰기의 왕 광자에 보면은 자료 해석 유형 답안 작성법 강좌들이 있거든요. 그 강좌를 열심히 보도록 하세요. 열심히 보면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쉬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거기 나오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일단 도표가 나오면은 도표는 두 종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시간의 흐름이 있는 도표 아니면 시간의 흐름이 없는 도표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있는 도표의 경우에 그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는 보통 연도별 도표 같은 형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고 보통 세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있는 도표, 연도별 도표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 변화의 추세를 봐야 합니다. 단 조금 까다롭게 들어가면은 그 변화율 같은 것들을 찾아야 될 수 있습니다. 뭐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 몇 배 증가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도표에 시간의 흐름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시간의 흐름이 없는 도표들은 대개는 동일 위상 항목의 병렬 배치 도표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또는 뭐 미국, 일본, 한국 이런 식의 항목들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 서로 비교해 주라는 겁니다. 남자하고 여자를 서로 비교해서, 비교라는 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거죠. 특히 차이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는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있으면은 한국이 미국, 일본에 비해서 어떤지 자,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찾